하루빨리 오버나잇과 스윙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매매가 안겨주는 수익이 꽤나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지만 오늘같이 자고 일어나면 나스닥이 폭락할까봐 오버나잇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에서 가장 큰 위협은 나스닥 지옥입니다. 오를 때는 신나게 올라놓고 지금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최고점에서 위협과 함께 신용잔고를 계산해서 접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 나스닥이 올라온 각도를 보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골치 아픈 문제는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특이점이 보이더니 특이점은 한금선 아래에서 마감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하락으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이 변동성이 진정이 되면서 추세가 바뀌어야지 좀 마음 놓고 매매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제도 자고 일어나니까 3%가 훌쩍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빠지면서 최근에도 회복했다가 얼마 유지 못하고 폭락. 그리고 저번 주에도 터치 하나 싶더니 바로 폭락. 지금 일별 추세는 좋지가 않습니다. 아직 바닥을 더 판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니까 이 나스닥이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랜 시간 동안 신용잔고가 예전에 한 25조 원 정도부터 신용잔고 17조에서 18조 원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18조 원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제 1차 목표치가 17조 원에서 18조 원이었는데 월요일 시장에서 단 한 방에 8천억이 빠져버리면서 18조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B2는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20대 초중반 어린 나이에 빚 1,800만 원을 이자 거의 20% 되는 정도로 빚져봐서 아는데 맨정신으로 해도 정말 어려운 곳이 주식시장인데 남의 돈 가지고 하는 투자는 기본적으로 심적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신법이 전부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B2는 무조건 말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리고 싶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빚내서 들어오면 현재 증시 상황처럼 외국인 공매도의 먹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 양방향을 자유롭게 취하면서 또 자유롭게 의지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 신용잔고는 매우 좋은 먹잇감이 되기에 공매도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증시는 상승, 폭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를 없앤다 하면 반대편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뭐 외국인 이탈, 한국 시장에서 매력이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차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ATM기로 알고 있을 것이고 이 ATM기를 이탈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탈한다 하더라도 구정물 다 빼낸 다음에 새 출발하는 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장기 투자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공매도가 없어지면 지금보단 훨씬 더 좋아질 것이며 무조건 없어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신용잔고 18조 원 목표치에 도달을 해서 이제부터 저도 계획대로 매수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제부터 타이밍을 잘 잡아서 공포에 잘 지르는 게 포인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지금 당장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합리적인 구간을 잘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정해놓은 1구간에서 3구간까지 조절을 해야 될 것이며 매수 타이밍은 당연히 증시가 급락하는 타이밍입니다. 이미 코스닥이 단 이틀 만에 8%나 반등한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가에서 매수하는 이유가 강한 V자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저가 매수인데 공포에 매수하는 것인데 이미 8%를 내준 상태에서 들어간다.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타이밍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강한 원칙을 이용해서 또 카카오뱅크가 나왔는데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도 마찬가지고 무식하게 상승할 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아주 강력하고 또 무식하게 하락할 때도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하락이 강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첫 번째, 두 번째 저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이틀 동안 연속 급락하는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이런 그림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매수하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유지해 주거나 추가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따라갈 필요는 없다 봅니다. 따라갈 거면 나중에 완벽하게 증시가 진정된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지, 자고 일어나면 이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불확실한 시장에서 상승에는 절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신용장고 조건은 만족이 되어서 합리적인 구간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뻔한 수급입니다. 원래부터 예상했던 수급이고 아주 뻔한 수급입니다. 코스닥부터 보자면 외국인이 무식하게 4천억 들어왔는데,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대량 매수한다, 무조건 단타로 들어오거나 다시 나갈 물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장기간 순매수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뻔한 단타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단타 패턴이 완전히 변하기 전까지는 외국인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무식하게 사니까 이렇게 5%씩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인데, 무식하게 산 거 올라온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도 마찬가지. 쓸데없는 수급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다시 나가야 되며 오늘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예상했던 수급이라서 별로 놀랄 것도 없지만, 이걸 다시 개인이 대량 매수로 받고 있다는 거. 차라리 코스피에서는, 코스닥은 모르겠지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받아주면 좋을 텐데, 수급 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수급도 많이 꼬여 있고 나스닥도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 저점을 깰 수도 있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변수를 생각한다면은 나중에 조건이 왔을 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각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 버렸는데, 이제는 매매를 좀 자제하는 게 일상이 돼버려서 마음은 너무 편합니다. 오늘 보로노이라는 신규 주식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는데, 요즘에 세력이 증시 하락에 맞춰가지고 신규주를 이런 식으로 상한가 보내는 경우가, 또 장대 양봉 나오는 게 참 흔한데, 공포 분위기에서 이렇게 신규주를 띄워주는 게 적응되지 않습니다. 마침 나스닥 폭락과 6월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고 싶어서 오늘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처음 반응이 나올 때부터 보고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HTS를 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메인 모니터에서는 2번 관심 종목을 보고, 또 다른 모니터에서는 4번 신규 상장주 관심 종목을 봅니다. 어차피 요즘에 할 수 있는 것은 거래대금 깡패 종목이나 신규주가 반응이 오는 거, 신고가 추세 잘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고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바로 보로노이가 뛰어오를 때 보긴 했지만, 설마 이 각도에서 신고가를 돌파하겠어, 호가가 이렇게 가벼운데 순간 급락으로 5% 이상 날려서 6월 시장 마무리 망치겠다 싶어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총 4천억짜리가 공구 음원 초기처럼 호가창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였는데, 제가 최근 신규주들을 매매하면서 꼭 매매를 해서 상한가를 먹으면 상한가가 풀려버리거나 다음날에 폭락하거나, 제가 사면 맨날 반대로 가는 게 싫어서 이번에도 또 내가 사면은 반대로 가겠구나, 윗꼬리 다 달고서 반납하겠구나, 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최근에 당한 것 때문에 너무 강해서 발목을 잡혀서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라가는 초기에 눈은 그 전에 고점이었던 36,000원,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 들어가라, 근처에서 들어가서 36,000원 어떻게 지켜주는지 관찰하고 결정해라고 눈은 말을 하는데, 생각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제가 안 사니까 이렇게 상한가 단 한 번도 안 풀리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역시 주식을 하다 보면 세상이 나와 반대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상한가에 잠겨있는 시간이 꽤나 길어서 내일 시장에서도 당연히 변동성으로 주목을 받을 텐데, 시초가는 10%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만 잘 시작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규주들을 봤을 때 또 시간의 거래 장난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장난이 나온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또 장난 나와가지고 시초가 띄워놓고 팔아먹거나, 아니면 또 무식하게 돈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진짜 잘하면 보로노이 같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적당히 천천히 좀 가면 좋겠습니다. 신규주 몇 개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살아있는 것들을 몇 개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언제라도 좋아지면은 즉시 매매가 가능한 신규주가 몇 개씩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거래대금 가뭄이라서 신규주 쪽에서만 추세만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이 굉장히 초라한 상태입니다. 매수는 내가 생각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하는 것이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거나 기회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수는 정말 신중하고 날카롭게 하셔야 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